제우스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가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뭘까요? 자기도 누가 더 뺏을게요.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처럼 하면 되지 말아야지. 뭐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유지할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렇고 가이아 여신도 그렇고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쥐고 지배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내가 권력을 잡는 데 도와주었던 존재들과 이 권력을 나누자. 이 생각을 했어요. 제우스가 생각하기에 나를 도와준 형님이나 누나들을 나의 동업자 또는 협력자로 만들자. 그 방법은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누게 되면서 어떻게 나눴냐면 제우스는 하늘을 갖게 돼요. 하늘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은 바다를 지배하는 자. 하데스는 지하. 네, 지하. 일단 여기에서 이들이 권력을 나누는 방식이 상당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 신화는 나중에 특히 아테네 민주정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서도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제비뽑기가 아테네 시민 속에서는 어떻게까지 적용이 됐냐면 모든 시민은 19세가 넘어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면 시민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질 때 우리는 지금 판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선 재판이 열리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거나 상대를 고소해야 돼요. 그리고 판결은 누가 내리냐면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갖고 아예 연초에 금년의 판사를 제비 뽑아요. 진짜? 그리고 그 인원들을 나중에 재판 열릴 때마다 오늘의 판사를 또 제비 뽑기로 해요. 진짜 민주.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리들이 그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일을 했다고. 아니 그럼 제비뽑기라는 게 거기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이전에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만큼 일상화되고 제도화됐느냐 했을 땐 이제 그리스 쪽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의 어떤 뿌리를 이 신화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만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신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새로 만드는 거죠. 근데 새로 만드는데 다른 신들이 만드는 것보다는 본인이 만드는 게. 내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제일 먼저 택했던 여신이 아까 그 여신 아닌가? 메티스? 네, 메티스 여신. 메티스 여신이 아까 자기에게 약을 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래갖고 이 여신의 자식을 낳으면 똑똑하고 나랑 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지혜의 그래서 신이니까. 그래서 메티스 여신이 공식적으로 제우스의 첫 번째 여신이 돼요. 그런데 어떤 신탁이 내려지냐면 메티스가 딸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것이다. 제우스를 밀어내고 권력을 잡을 것이다. 또 시작. 제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먹든가 뭐 어떻게 해야죠. 자르든 먹든 뭐. 정답. 먹었어요? 먹어버렸어요. 진짜로? 메티스 여신을 아예 먹어버렸어요. 메티스? 어떻게 먹지? 와이프를? 네, 메티스를 먹어서 아이를 아예 못 낳게 한 거예요. 못 낳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메티스가 먹히기 전에 이미 아이를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게 머릿속에서 아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메티스와 함께. 그리고 어느 날 제우스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프로메테우스가 딱 보니까 이거는 메티스를 집어삼켜서 그런 것이다. 그래갖고 도끼로 머리를 팍 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팍 튀어나온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바로 아테나 여신. 어? 지혜의 여신 아테나. 근데 아까 예언은 딸 다음에 아들. 아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티스는 이제 제우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들을 안 낳을 수 없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미스 여신하고도 관계를 맺어요. 자기 누이 중에 데메테르 여신과도 사랑을 나눠서 자식을 낳죠. 그래서 헤시오도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7번째 여신이 헤라였어요. 아, 우리는 제우스의 부인 그러면 헤라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미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해서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많은 결혼을 했었어요.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여러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헤라가 자꾸 거부를 하고 만남을 피하니까 제우스가 뻐꾸기로 변신을 한 거예요. 뻐꾸기요. 뻐꾸기? 뻐꾸기로 변신해서 헤라한테 날아가니까 헤라가 이거 웬 뻐꾸기야 그러고서 자기 품에 이렇게 안았는데 갑자기 제우스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둘이 사랑을 나누고 너무 허무한데? 그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가 태어나요. 아, 그리고 이제 헤라가 네가 나를 아내로 삼은 한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여자를 그 아내로 삼을 수는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말 그 제우스의 정실 부인으로서 군림을 한 거죠. 제우스가 여기에 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우스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은 착실한 남편이나 건실한 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안정되게 다스리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 편익을 보상해 줄까 이런 생각이 더 강했기 때문에 헤라에 묶이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더 훌륭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래서 더 자기의 동업자, 협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죠. 그 노력 자체가 한편에서 보면은 그게 불륜이고 바람을 피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제우스 입장에서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키고 확고히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우스가 자기 권력을 확장시키고 자기의 자식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이제 여신이나 여성들에게 이렇게 접근해 가는데 이 접근해 가면서 헤라를 유혹할 때처럼 자기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백조로 변하기도 하고 소로 변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다른 신으로 변하기도 하고 인간으로 변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변할까요? 여자들이 거부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헤라 들통 안 나게. 그 첫 번째는 혜성 씨가 말한 것처럼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여성들이 그 제우스가 자기 모습이든 뭐로든 접근할 때 싫어하면 그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으로 변해서 다가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변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여인들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제우스가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킬 수가 없어요. 노출시키면 찬란한 광채와 벼락과 천둥의 그 광채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데 제일 유명한 게 테베의 공주였던 세멜레에게 접근할 때였어요. 세멜레는 제우스 신전의 사제였다고 그래요. 그 제우스 신전의 사제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신전에 시찰나 갔다가 세멜레를 보고 반한 거예요. 인간이랑?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보통 청년의 모습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사실 제우스다. 제우스라니까 이제 제우스님 그러면서 둘이 사랑을 나눈 거예요.
이걸 보고 헤라가 아니 이것들이 그래서 근데 헤라가 이걸 보고 자기가 노인으로 변해가지고 접근을 해요. 세멜레한테. 그래서 요즘 너 사랑을 나누고 있다며.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대상이 제우스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조심해. 요즘 노은팽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제우스님 사칭하는 사람들이 사칭하면서 여인들의 순결을 빼앗고 있댄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당한 건지 몰라. 그러니까 세멜레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럼 한번 부탁을 해봐라. 당신 정말 제우스인지 내가 딱 한 번만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니까 헤라님과 만날 때의 모습으로 한번 나타나 주세요. 아. 야. 아니 진짜 이게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하네 이게. 그래서 세멜레가 그 말을 천석까지 빚고 제우스를 만난 다음에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하고 저의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틱스 강에다 맹세를 하면 신들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돌이킬 지켜야 수가 없어요. 되잖아요. 네,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만 제우스님의 원래 모습대로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제우스가 그것만은 안 돼 했는데 이미 얘기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맹세를 했던 거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죠. 제우스가 나타나자 세멜레가 감당을 못하는 모습이죠. 인간이니까. 네. 살과 뼈가 녹아내려요. 그리고 제우스는 슬퍼하겠죠. 슬퍼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미 세멜레의 뱃속에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꺼냈어요, 제우스가. 꺼내서 자기의 허벅지에 넣어. 여기서 태어난 게 디오니소스 신이래요. 포도주의 신이고 술의 신이고 그리고 축제의 신이죠. 지금까지 보면은 제우스는 자신의 권력을 쥔 다음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신들과 자식들을 낳죠. 그 중에서 이제 똘똘한 신들을 모아서 소위 말하는 올림포스, 자기가 싸웠던 근거지인 올림포스의 12신 체제를 만들게 돼요. 제우스가 바람을 펴서 태어난 자식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포스 12신이 되고 또 다양한 문명을 탄생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문명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인물이 바로 이오라는 인물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게 되죠. 세상을 둘러다 보니까 아르고스라는 지방에 레르나라고 하는 강가에 한 예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가갔는데 이 여인이 도망가는 거예요. 나 싫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제우스가 여기서도 변신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구름으로 변해가지고 그 이오를 감싸버려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여신이 헤라. 있어요. 헤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제우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상대를 다른 걸로 변신시켜요. 암소로 변신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라가 당신 뭐 했어? 그러니까 소랑 했지? 근데 내가 소 좋아하잖아. 능청을 떠는 거예요. 헤라가 보니까 이 눈치도 백단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소야? 그러면서 그러면 나 줘. 그러면 이제 이거 안 준다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알았어 그러고 이걸 헤라한테 넘겨요. 그리고서 눈이 100개 달린 그 괴물이 있어요. 아르고스라고 하는. 눈이 100개예요. 잠잘 때도 50개만 감고 50개가 떠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한데. 하루 종일 감시를 할 수 있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24시간 감시 체제를 아르고스 시스템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오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떠도는데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이 아르고스를 죽여요. 그랬더니 헤라가 그 다음엔 쇠파리를 보내요.
그래갖고 쇠파리를 보낸 바람에 이오 등에 계속 붙어 다니는. 아이고. 근데 이오가 따갑다 그러면서 막 도망 다니죠. 이 도망 다닌 이오의 길을 보면 그리스인들이 세계의 문명의 역사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한번 제가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요 아르거스 레르나라는 곳에서 구름으로 변해서 사랑을 나누다가 어떻게 됐어요? 암소로 변했죠. 네. 그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계속 쇠파리가 달려드니까 도망가지고 이 물속에 들어갔었대요. 그래서 요 이탈리아 그쪽하고 그 그리스 요쪽 바다를 이오니아 바다라고 아, 불러요. 그러게. 이호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이오가 들어갔던 바다여서 그렇대요. 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도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북쪽까지. 그리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와서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 네. 이스탄불에서 거기까지 여기 갔다고? 넘어갔어요. 이오가 넘어갔던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불러요. 근데 보스라는 말이 뭐냐면 암소란 뜻이에요. 아. 그리고 포로스라는 말이 뭐냐면 길이란 뜻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암소가 되어서 걸어갔던 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떠돌았대요. 야, 엄청.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됐다. 보면 이오는 이 이집트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집트의 신이 됐대요. 이시스 신이라고 아시죠? 들어본 적 이집트의 나도. 이집트 신화에서 네 이시. 최고의 여신 하면 이시스 여신이 꼽히는데 이시스 여신이 사실은 이오였다라고 그리스 신화에서는 말을 해요. 아, 이시스 여신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암소처럼 뿔이 달려 있거든요. 그게 바로 암소로 변한 이오가 그국에 가서 신이 되었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죠? 네. 이집트 네. 아시죠? 그 네. 바로 여기서 시작된 이오가 이 세계들을 다 휘젓고 다니면서 이런 문명들에 다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 문명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 크레타에서 시작이 크레타에서? 돼요. 그랬다. 이오를 제우스가 사랑하면서 이제 마치 그리스에서 모든 문명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쭉 나온 걸로 되죠. 그 자식이 에파포스라는 애가 있고 에파포스랑 멤피스는 이게 이집트에 있는 어떤 지명의 이름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메시스는 그리고 거기에서 리비아라는 딸이 나왔다는 거예요. 리비아? 리비안 나라잖아요. 나라 이름인데 그게 바로 제우스 이오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야 다 만들었네 이게 아주. 여기서 보면 벨로스랑 아게노르라는 두 자식이 나오는데 벨로스는 잘 보면 뒤에 아이깁토스라는 아들을 낳죠. 아이깁토스가 이집트. 이집트예요. 아.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오의 한참 자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 아게노르가 자식을 낳는데 에우로페라는 애를 낳아요. 아하. 주목해 봐야 될 게 요 족보예요. 에우로페를 딱 보고 제우스가 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접근하려면 그냥 접근할 수가 없겠죠. 뭔가로 변신을 해요. 요번에도 뭐로 변신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미너스 쪽. 소. 맞아요. 네, 황소로 변해요. 아주 하얀 빛에 막 윤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소로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섭잖아요, 사실 소가 어마어마한 등치에. 그래서 에우로페도 처음엔 무서워했다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소에게 다가가요. 그래서 어루만지니까 얘가 얌전히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낮추면서 타라는 듯이 등을 내보이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에우로페가 이거 한번 타봐? 그러면서 올라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황소로 변한 제우스가 벌떡 일어나더니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제우스가 에우로페를 태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설까지 남아있냐면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페를 태우고 다닌 그 지역 전체를 에우로페라고 불렀다. 아, 그